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김장무 심는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장무 심는 시기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심는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황별로 또 심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올해 적기에 김장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럼 우선 김장무를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심는 시기 하게 되면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씨앗 파종을 진행해 주고요. 그리고 모종을 정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이렇게 뿌리작물의 경우에는 모종을 심기보다는 씨앗 파종을 해주시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씨앗 파종을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텃밭 면적이 작아서 모종을 심는다고 한다면 이보다 조금 늦은 3주 뒤쯤에 심어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는 간격은 3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보통 두둑 너비를 90에서 1m 정도 간격으로 만들어 주신 이후에 1년 심기 하기보다는 2열 심기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간격을 25에서 30cm 정도 간격으로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열 심기의 경우라고 한다면 25cm보다는 30cm 정도 간격으로 심어 주신 것이 통풍이나 빛 공급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김장무 씨앗이나 모종을 보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육 중기 정도만 가더라도 잎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텃밭 작물이니까요. 심는 간격을 촘촘하게 하기보다는 30cm 이상으로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김장무 씨앗 같은 경우에는 암바라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을 한 구멍당 3개에서 4개 정도 심어주신 이후에 씨앗 두께의 2~3배 정도 목토를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장무 재배 과정에서 가장 특별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밭 만들기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 말미에 열평 기준으로 했을 때 퇴비는 얼마나 넣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밀학 요소로 꼭 넣어줘야 되는 그런 영양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배 과정에서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충피해가 있는 그런 텃밭 작물이에요. 청벌레 피해가 많이 있을 수 있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텃밭 작물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언제 심으면 적기가 되는지 지역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무를 가장 많이 심는 시기 하게 되면 8월 중순에서 8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웬만하면 8월 말까지 씨앗 파종을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씨앗 파종을 하고 수확까지 보통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이유에서 씨앗 파종을 8월 말 정도에 했다고 한다면 11월 말 정도에 수확을 진행해 주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지고 영하의 기온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영하 1도로 떨어진 그런 날씨에서 키웠을 경우에는 바람이 들고 식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김장무를 수확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8월 말까지 씨앗 파종을 마무리해 주셔야지만이 재배 기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징검다리 휴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8월 31일까지 김장무 씨앗 파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농부라고 한다면 주말이 3번 정도 연속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씨앗 파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부 지역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 시기보다 2주 정도 더 늦게 씨앗 파종을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점 고려하셔가지고 9월 중순까지 김장무 씨앗 파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장무 씨앗 파종은 8월 달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8월 달에 하면 좋다는 것이지 9월 달에도 충분하게 씨앗 파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중순까지도 씨앗 파종이 가능한데요. 이때에는 웬만하면 농사 경험이 좀 있으시고 그리고 텃밭에 자주 가볼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농사 경험도 많고 그리고 텃밭의 주변에 있다 보니까 기온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중부 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초에 이렇게 씨앗 파종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이렇게 조금 늦게 9월 초나 9월 중순에 씨앗 파종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재배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추위소에서 김장무를 키울수록 김장무가 더 단단하고 그리고 단맛이 더 풍부해지거든요. 이렇게 단단한 무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이 현저히 좋아지기 때문에 김장무의 크기보다는 저장성을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8월달보다는 이렇게 9월달에 씨앗 파종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판매용이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단맛이 나고 풍부한 식감을 가진 그런 김장무가 더 좋아
라고 한다면 이때 또한 8월달이 아닌 9월달에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씨앗 파종을 9월 중순까지 해주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씨앗 파종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작은 텃밭이 그럴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씨앗이 아닌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김장무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줄 경우에는 9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모종을 심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장무 재배 과정에서는 밥 만들기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이유에서 김장무 씨앗 파종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완숙 퇴비를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퇴비 20kg짜리를 3포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텃밭의 비옥도에 따라서 이 퇴비 양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당 퇴비량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이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본인 텃밭의 비옥도를 확인해 보시고 최대한 비옥도를 높여가지고 심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이렇게 퇴비를 충분하게 넣어주게 되면 흙이 부슬부슬해져서 수분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산소 공급도 유리해지기 때문에 김장무 재배 과정에서는 이 퇴비를 잊지 말고 씨앗 파종이나 모종 심기 2-3주 전에 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장무 밥 만드는 과정에서 미량 요소로 꼭 넣어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붕소비료입니다. 밑거름용으로 넣어줄 경우에는 붕사비료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거름으로 깜빡하고 이 붕사비료를 넣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종이 어느 정도 컸을 때 붕산비료를 구입하셔가지고 연면시비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붕산비료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거름으로 붕소비료를 넣지 못했다고 한다면 붕산비료를 구입하셔가지고 김장무에 연면시비 해주시면 됩니다. 붕소비료 같은 경우에는 미량요소이기 때문에 그 양이 퇴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붕사비료를 구입하시게 되면 뒷면에 사용량이 나와 있으니까요. 텃밭 흙과 섞어가지고 소량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김장무 밭을 만들면서 또 하나 빼놓지 않고 넣어줘야 되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칼슘 성분입니다. 석회코토를 넣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집에서 쉽게 채집할 수 있는 달걀 껍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에 화덕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무재를 모아가지고 칼슘제로 이용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요. 달걀 껍질 같은 경우에는 잘 씻어 말린 다음에 후라이팬에다가 한 번 정도 볶아준 이후에 갈아가지고 뿌려주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한 번 정도 열을 가해주는 이유라고 한다면 혹시 모를 세균을 죽여주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아서 뿌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식초에 녹아가지고 칼슘제를 뽑아내서 연면시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밑거름용으로 이 달걀 껍질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식초에 우려가지고 칼슘제를 만들어서 연면시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재 같은 경우에는 나무재가 식은 다음에 바로 밀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차를 뒀기 때문에 이렇게 비를 맞고 물을 먹은 상태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무재를 식힌 다음에 바로 밀봉해서 보관을 해주세요. 그럴 경우에는 세균이 전혀 없는 무균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고의 밑거름용 칼슘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올해 김장무 심는 시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았어요. 상황별로도 알아보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달력을 보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봄에 심는 무하고는 차원이 다른 단맛과 단단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봄에만 무를 심어 보셨다고 한다면 가을 무인 김장무 꼭 한번 심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장무 재배 과정에서는 밥 만들기 과정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퇴비나 칼슘, 붕수 성분을 넣고선 밭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올해는 다른 해보다 더 큼직하고 맛있는 김장무를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